그날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으로 내 인생이 다시 흔들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작은 방 안에 앉아 창밖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슥 문을 열었는데 사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매의 말끔한 차림.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어머니의 아들 진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휘청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입을 떼려 했지만 목이 꽉 막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유자차가 손끝에서 식어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에 묻고 살았던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왜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아이가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 사는 63세 이정순입니다.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딸 수진이와 단둘이 지냅니다. 저에게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20대 초반 젊은 시절 단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흔적으로 한 아이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에 묻고 살았죠.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심지어 제 자신에게도 감췄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입양이란 이름으로 나를 떠났고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이 그가 정말 내가 입양 보냈던 그 아이일까? 그렇다면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걸까? 수십 년 동안 묻어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게 맞는 걸까?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그 아이는, 아니,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40년 전 왜 절 버리셨어요? 저는 왜 혼자였던 거죠?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내 지난 삶을 향한 날카로운 심판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일로 인해 저와 딸, 우리 가족 사이에 쌓여있던 평화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의 표정은 굳었고 딸은 끝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평생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숨겨온 게 과거 하나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 아이를 보내던 날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아이를 안고 택시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저는 이게 마지막일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젊었던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입양원 직원의 손에 아이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죠. 단 한 번도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돌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저는 그저 순진했고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이었죠. 그 사람을 만난 건 그런 날들 속 한낮의 기적 같았습니다. 성실했고 따뜻했고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랑을 오래 두지 않더군요. 그 사람은 집안 반대로 먼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고 저는 작은 생명을 제 안에 품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장 친하던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다세대 단칸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매일 밤이 무서웠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죄책감이 교차했어요. 그렇게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가장 조용한 새벽,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서 찬 수건으로 아이를 감싸고 흐느끼며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는 참 따뜻했습니다. 작은 손가락, 부드러운 숨결. 태어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내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마치 엄마라고 부르듯이요. 그렇게 단 며칠을 함께한 후 저는 결국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일 자신도, 키울 자신도, 세상의 편견을 이겨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입양원 원장은 제게 말했어요. 아이는 좋은 가정으로 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연락하실 수는 없어요. 혹시 아이가 나중에 찾게 되면 그때 연락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나를 찾을 수도 있다. 그 한 줄기 가능성에 매달려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좋은 가장이었지만 제가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변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숨기려 했어요. 그 아이가 날 찾지 않는 한 그냥 묻은 채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더군요. 40년을 넘게 묻어뒀던 비밀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관 앞에 섰던 그 사람이 정말 그 아이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아직도 그날 제 손을 꼭 쥐던 그 아이의 손길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내 인생에서 그토록 무겁게 남아있던 죄책감도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손이 날 원망하고 있다면 어떡하죠? 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딸 수진이의 말 한마디로 더 깊어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숨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요. 입양 보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몰랐던 딸.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진짜예요? 딸 수진이의 첫마디는 따져 묻는 말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딸은 제 앞에 서서 두 팔을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엔 분노와 당혹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엄마가 말 안 했던 그 아이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질 않았고, 오직 눈빛으로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수진이는 눈을 질끈 감더니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단호한 말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텐 단 한 번도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엇보다 미안하다는 말도 선뜻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 미안하다. 너에게 모든 걸 말할 수가 없었어. 그땐 그런 세상이 아니었단다. 딸은 한숨을 깊이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오빠면 우리 가족이었단 소리잖아요. 근데 엄만 그걸 혼자 숨긴 채 살아왔던 거고. 수진이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절의 나를 지금처럼 쉽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하고 두려웠고 그 애가 나를 원망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저 입 다문 채 살면 시간이 있게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제 입 다문 시간이
딸의 눈엔 거짓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그날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안고 입양원 문 앞에 서 있던 내 모습.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던 순간. 그리고 그 애가 문 사이로 사라지던 마지막 장면까지. 그 장면들이 어둠 속 천장 위에 영사기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정말 그 아이가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어떤 오해일까? 답답한 마음에 핸드폰을 들었지만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딸은 감정이 상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은 다시 비가 흩날렸습니다.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늦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괜히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 따뜻한 국물조차 제 가슴 속 허전함을 메워주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식사를 하던 중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사람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셔츠 차림, 조금은 긴장된 표정.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아이일까? 아니면 또 다른 오해일까? 그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와 어머니를 찾게 된 과정이 담겨 있어요. 전달받은 봉투는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딸 수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또 오신 거예요? 딸 수진이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반감이 묻어났습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 지금 만날 상황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딸은 그를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문득 물었습니다. 이름이. 그가 눈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지훈. 그 이름은 제가 입양원에 적어두었던 그 아이의 이름과는 달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내 아들이 아닌 걸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저는 복지사입니다. 입양인들의 친가족 찾기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의 아들이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를 먼저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직은 직접 뵙기를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아들분은 어머니께서 자신을 찾지 않으셨던 사실이 마음에 남아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먼저 어머님을 뵙고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에 손을 짚으며 겨우 중심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 애는 지금 어디에 사나요? 서울에 계십니다. 연락은 가능한데 직접 만나 뵙는 건 어머님의 의사를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고 40년을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살았는데 막상 그 아이는 저를 만나고 싶지만 망설인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도 저처럼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겠죠. 저처럼 매년 생일이 다가오면 무슨 표정으로 촛불을 꺼야 할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도 저처럼 문득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복지사님께서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너무 오랜 시간 혼자였을 뿐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복지사님께서 돌아간 뒤 저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당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주 천천히 어머니 앞에 설 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고 나를 원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어머니란 단어를 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안에 무너졌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저는 거실 소파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쳤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가늘고 끈질긴 빗줄기 같은 감정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 아이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갔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로를 멀찍이서 바라만 보지 않아도 됐을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퇴근 후에도 별말이 없었고, 방 안에 들어온 저는 편지를 다시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전등을 끄고 조용히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저는 사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의 얼굴은 흐릿하고 그 손의 따뜻함만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내 평생의 상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아이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사랑했다는 말은 이제 너무 늦은 말일까요? 그렇게 천장을 보며 중얼거리는 사이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안 자고 있었네요?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딸 수진이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숨겼을까? 엄마 인생에 이런 큰일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없었을까? 하지만 며칠 동안 엄마 모습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다 감당하느라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복지사분께서 다시 연락 왔었어요. 그래, 엄마 뵙고 싶어 하신대요. 그분도 용기를 낸 것 같아요. 내일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 뵙자고 하셨어요. 오실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를 만나는 날이 정말 오는구나. 드디어 그 순간이. 그래, 갈게. 수지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두렵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만 도망가려고. 내가 만든 상처니까. 이젠 내가 마주해야지. 그 말은 제게도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피해 다녔던 진실.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내가 받아들일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기차 시간표를 여러 번 확인했고 옷장을 열어 뭘 입을지 망설이다가 입양원에서 아이를 안고 갔던 날 입었던 회색 카디건을 꺼내어 침대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지만 왠지 그 아이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더라도 그날의 기억이 무언가를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기차역까지 딸 수진이가 함께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서울행 기차 안,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저는 그 속에서 제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처음 태어났던 날, 작은 방에서 홀로 아이를 안고 눈물 흘렸던 밤, 그리고 입양원 앞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던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기차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서울역입니다. 기차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제가 버렸다고 믿었던, 아니,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조용한 골목길, 작고 한산한 카페 앞에 섰습니다. 카페 창 너머로 사람들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있었지만 제게는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다리는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가슴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40년 전 제 선택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세상이 조용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짧은 정적. 그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부 씨 맞으신가요? 그 말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우라고 합니다. 박진우. 그 이름이 입에 맴도는 순간 제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입양원에서 보관된 자료를 통해 성함과 과거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동안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릴 땐 그냥 저를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입양 가서도 잘 지내긴 했지만 마음 한켠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단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 젊었고 혼자였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너를 그렇게 보내고 말았단다. 진우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테이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까지 수십 번을 고민했어요. 저를 보고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아니면 저를 아예 기억 못 하시면 그건 또 얼마나 슬플까. 아니다. 기억해. 아주 또렷이. 내가 내 손을 꼭 쥐었던 그 순간을 잊은 적이 없다. 그 말을 한 뒤 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야. 잔우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제야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이 맞닿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수많은 말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얼굴만 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니 손을 잡으니까 왠지 돌아가기 싫어졌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 내 아들이 내 손을 붙잡고 돌아가기 싫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이자 용서였습니다. 카페의 작은 테이블 위에 쌓였던 세월이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마음.
그저 눈빛과 손길로 전하는 진심만이 진우와 제 사이를 다시 잇고 있었습니다. 뭘 좋아하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 진우의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된장찌개. 그 말에 진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저도 좋아해요. 입양간 집에서도 자주 먹었는데 가끔 그 국물 맛에 울컥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진 몰랐지만요. 그 말이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근처 조용한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은 뒤엔 말수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반찬을 조심스레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라는 단어. 내 아들이 내게 건넨 그 단어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밥 한 숟갈을 들지 못하고 눈물이 먼저 고였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입양 보냈던 아이로부터 어머니라고 불러줄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볼래? 내가 태어났던 동네. 진우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리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된장찌개 국물 맛을 보는 손끝에는 이상하리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 진우가 오는 날이니까요. 40년 만에 그 아이가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날. 식탁에는 나물 3가지,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거창하진 않아도 정성 가득한 엄마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도 이른 아침부터 저를 도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부엌을 오가는 시간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현관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나 보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고, 저는 손에 물기를 닦고 현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진우가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서 와라. 멀었지? 아니요, 금방이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제 앞에 섰고 저는 조심스럽게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내 아들의 체온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한 자리에 모여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을 마주보며 밥을 먹는 그 풍경이 저에게는 너무도 낯설고 벅찼습니다. 진우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정말 좋네요. 어릴 땐 이런 맛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국물 한 숟갈에 눈물이 나요. 진우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어릴 땐 전라도에서 살았어요. 입양된 집이 그쪽이었거든.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고 가족들도 잘 챙겨줬어요. 근데 항상 한 가지 궁금했던 건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였어요. 그 말에 집안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수저를 놓고 아들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널 보내고 나는 매년 너 생일마다 밥상 차리고 울었다. 미안해서 고마워서 보고 싶었어.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전해졌어요. 어렸을 땐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딸 수진이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고요한 밥상 위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건 아마 가족이 처음으로 진심을 마주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점심을 마친 뒤 진우는 마당을 한참 동안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꽃밭, 오래된 평상,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자누는 말 없이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 참 따뜻하네요. 이제부터라도 이 집에 자주 올 수 있을까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여긴 내 집이야. 그 순간 집안의 공기마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낡고 조용한 시골집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다시 모인 가족의 집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서울로 돌아간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차역까지 함께 나간 저는 아들 진우가 탄 열차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입양원 앞에서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도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등 뒤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는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떠나보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별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가족의 잠시 멈춤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진우가 어제 앉았던 평사, 모든 게 여전히 조용했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40년 전 입양원에서 받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들은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길 이유도 숨겨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류 속엔 작은 아이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기의 얼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았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그동안 참 미안했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이렇게 다시 찾아와 줘서, 엄마라고 불러줬어서.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오래 묵었던 돌덩이 같은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많이 괜찮아졌어. 수진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좀 경계도 하고 어색했는데 이틀 동안 함께 있으면서 느꼈어요. 그 사람 엄마랑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말투도,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것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나랑 닮았어. 그래서 괜히 더 마음이 짠했어요. 엄마가 왜 입양 얘기를 못 꺼냈는지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수진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엄마 인생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고 감추고 참기만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냥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게 뭐든.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럴까? 진짜 이제 나를 좀 챙겨도 될까? 당연하죠.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산의 밤하늘은 여전히 조용하고 넓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연락을 줍니다. 처음엔 잘 지내요라는 짧은 문자였지만 이젠 사진도 보내오고 가끔은 영상통화로 얼굴도 보여줍니다. 어머니, 내년엔 같이 여행 가요. 멀리 아니어도 돼요. 그냥 어머니랑 나랑 조용히 바다라도 보러요.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가족이란 게 별건가요? 한 자리에 앉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 그게 가족이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마음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귀한 위로가 되고 어쩌면 그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힘을 전할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